지금 야금야금 배우고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느 정도 물질의 특성을 좀 개념을 끝내긴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밀도까지는 했어요. 네. 여기도 했고요. 여기 지금 친구가 한두 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죠? 오늘 그 한 명 있는 친구가 생일 이슈 그죠? 해피 버스데이 이슈 때문에 오늘은 녹화를 해달라고 하고 일단은 생파를 가셨어요. 본인의 생파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진도를 빠방 나가보는 방향으로 합시다. 자 일단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모든 물질이 부피가 있고 질량이 있어서 단위 부피랑 질량으로 그 물질마다 갖는 고유한 값을 갖고 있더라. 아직 그게 밀도였고 용해도가 있어. 용해도랑 그 다음에 이제 녹는 점이랑 끓는 점 이렇게 있거든요. 녹는 점 끓는 점은 상태가 달라지는 그때의 온도죠. 상이 달라지는, 그지? 그래서 처음에 고체였던 상이, 그지? 열을 받아서 고유하게 액체의 상으로 달라질 때의 그때의 시작 온도, 그게 녹는 온도. 그다음 처음에 액체였던 아이가 열을 받아가지고 기체라고 하는 상태로 상이 달라질 때 그때 온도, 그걸 우리 끓는 점이라고 하더라. 자 그러면 고유한, 그 물질마다 갖는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그러그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용해도라고 하는 건 뭐냐? 얘들아, 용해랑 융해 이름이 좀 비슷하지, 키워드가. 융해랑 용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르겠죠. 그럼 융해는 뭐예요? 이게 녹. 융해가 뭘까요? 융해가 녹는 만큼 녹는 거. 고체였던 아이가 액체로 녹는 현상, 상태 변화. 그지? 얼음이 물로 녹는다 라고 할 때 얼음이었던 아이가, 그지? 물로 녹잖아요. 녹는다. 오케이? 네, 얼음이라고 하는 상이 달라져서, 그지? 이렇게 상이 달라져서 이렇게 상태가 달라지잖아. 그지? 그래서 얘 분자간의 기압을 완전 끊어내고 좀 더 보다 자유로운 물 분자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슉슉슉슉 할 수 있게끔 상태가 달라질 때 그 상태 변화 이름이 용해였고, 상태 변화 이름이 용해였고, 그죠? 용해였고, 용해는 뭐냐면 그 물에 용매라고 하는 액체에 고체가 녹아 들어간 현상, 용해 현상이 그거 용해 현상. 그 용해 현상을, 그지? 뭐해? 물에, 그지? 물이라고 하는 용매, 그지? 물에 소금을 섞어. 소금이 뭐야? 용질 가루잖아. 그지? 용매라고 하는 액체에다가 소금이라는 용질 가루를 섞어서 소금이 녹아 들어가서 소금물이 되는 현상. 그지? 소금물이 되는 현상.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용해되고 있어요. 그지? 뭐 맥심 가루 커피 알죠? 뜨거운 물에다가 가루 커피 집어넣으면 가루 커피가 녹아서, 그지? 물이 됐어요. 그지? 커피액이 됐어요. 라고 하는 그 현상 우린 용해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용해. 그지? 그래서 만들어진 얘를 우리 뭐라 그래? 용액. 그지? 용액. 자, 그래서 이 키워드 잘 기억해야 돼. 어떤 걸 용액이라고 하고, 어떤 걸 용매라고 하고, 그지?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야. 녹이는 물질. 그지? 그다음 용질은 녹아 들어가는 물질, 가루. 생각하기 쉽게끔 가루. 녹아 들어가는 물질. 오케이? 녹이는 물질, 녹아 들어가는 물질, 용액은 이렇게. 자 그러면 용해도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용해라는 현상이 일어날 때, 기준값이 다 있다는 거야. 뭔 말이냐? 우리가 용질이라는 가루가 소금이라는 가루만 있진 않지. 설탕이라는 가루도 있을 거고, 그죠? 맥심 커피 가루도 있을 거고, 그지? 각 물질들마다 고유한 가루라고 하는 상태의 그 각각의 물질이 있겠잖아. 그 물질이 물이 얼마냐, 그러니까 용매가 얼마냐, 그리고 그 물의 온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최대치의 양이 정해져 있더라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정의를 얘기를 해보면, 봐봐. 용해도는 각 온도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 자, 우리 혹시 어릴 때 이런 실험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엄마가 하지 마라 했으면 안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어릴 때는 호기심이 워낙 많아서, 그지? 막 이렇게 막 이제 투명한 뜨거운 물이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봐. 이제 설탕, 소금 너무 짜니까 가구 돌다 보면 이렇게 맛볼 수도 있는데 설탕을 단 게 낫지, 짠 거보다는. 그지? 설탕을 녹여봐. 그럼 이제 한번 가루를 설탕 스푼을 해가지고 막 가루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의 슝 사라져. 얼마나 신기하겠어. 그지? 신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넣어봐. 하나씩.
예, 여기는 물이 100g이 있는 건 그대로인데, 그지? 여기다가 설탕을 한 스푼, 사라졌네. 2스푼, 사라졌네. 3스푼, 사라졌네. 막 계속 한단 말이야. 그러면 계속 부으면 부을수록 계속 얘가 투명한 상태로 그 아이가 그대로 다 녹아 들어갈까? 아니면 붓다 보면 한 10스푼 아니면 뭐 100스푼 정도쯤이 됐을 때 물 100은 그대로 처음에 있는 물의 양은 그대로인 채로 가루를 더 많이 넣을수록 계속해서 투명한 상태로 다 이 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알죠? 똑똑하네요. 역시 똑똑한 쌍둥이들이에요. 똑똑합니다. 그래서 부어서 계속 넣으면 어느 순간은 얘가 가루처럼 그러니까 안 녹아 들어가고 가루처럼 둥둥둥둥 안 섞이고, 그치? 용해되지 않고 더 이상 용해되지 않고 건더기로 둥둥 떠다니는 상태가 있을 거예요. 즉 우리가 계산해봤더니 자 포화 용액이 있고 불포화 용액이 있고 그 다음 과포화 용액이 있더라. 오케이? 그러니까 최대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양만큼 최대한 다 받아들여진 상태로 우리 그걸 포화 상태라고 해. 기준값이 있고 그 기준값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용질 가루가 녹아 들어가는 거. 오케이? 그리고 불포화는 기준값이 있는데 그 기준값에 대해서 용질이 좀 덜 들어간 거. 오케이? 이제 내가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짜파게티 먹나요? 짜파구리 만나잖아요. 짜파구리 또 막 다른 버전 많이 있던데 여러 라면들 두 개를 막 믹스해가지고 다양한 버전들이 있던데 여기들 중에서 내가 이제 나도 약간 테스트를 해봤더니 한 개는 부족해. 내가 혼자 먹기에 한 개는 부족해. 두 개는 좀 많은 것 같아. 한 개 반 정도를 먹는데, 그지? 여러분들 한 번에 몇 개의 봉지를 먹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2명이서 짜파게티 먹을 때 2개 끓여 먹습니까? 양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러면 짜파게티 좀 있던데 2개 먹나요? 2명이서 나눠서 먹을 때 짜파게티 2개, 너구리 하나 해가지고 한 3개를 나눠 먹어야 양이 좀 맞지 않나? 1.5개 정도쯤 되더라고. 근데 나의 양은 1.5개야. 나 한 번에 끓일 때 내가 1.5개를 잘 끓여 먹었어. 그러면 내가 1.5개를 먹을 수 있는데 1.5개만큼을 받아들인 상태가 포화 상태고 1.5개를 먹고 싶었는데 짜파게티 하나밖에 안 남았네. 나 한 개만 끓여 먹은 상태. 그러니까 불포화. 그지? 근데 이제 내가 1.5개만 먹으려고 했는데 누가 왔어. 우리 언니가 와가지고 좀 밖에 계신 우리 언니거든요. 제가 오늘 너무 바쁠 것 같아서 데스크 쪽, 안내 데스크 쪽에 이제 결제랑 좀 도와달라고 혈육 찬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혈육이 얼마나 고마워. 아침 일찍 9시부터 저기 홈치구에서부터 와가지고 삐뽀삐뽀 해가지고 우리 조카랑 같이 있어. 조카가 이따가 키카를 가긴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지금 4살, 5살짜리 애기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카가 딸내미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1+1처럼. 여러분도 엄마를 많이 찾잖아요. 아닌가? 엄마가 여러분을 많이 찾나? 아무튼 지금은 여러분이 엄마랑은 안 찾을 수 있지만 지금 한 5살짜리, 6살짜리 걔는 엄마 껌딱지야. 엄마가 오면 옵션으로 따라와야 돼. 근데 거기 형부까지 옵션으로 같이 따라왔어. 왜냐면 애기 혼자 키카를 갈 수 없으니까 형부가 이제 데리고 가야 돼서 형부까지 저기 탑테리아에 조심히 은둔을 하고 계시다가 시간이 되면 가신다 하더라고요. 가다가 다시 온다고. 제가 언니 찬스를 언니 좀 불러야 되니까. 자, 근데 봐봐. 언니가 같이 먹겠다고 해서 3개를 끓였어. 근데 언니가 갑자기 형부가 불러서 가겠대. 형부랑 갑자기 점심약 생겨서 내가 3개를 다 먹어야 되는 상태야. 내가 원래 한 번에 먹을 때 1.5개 정도를 먹는 게 가능한데 내가 지금 억지로 꾸역꾸역 너무 아까우니까 3개를 다 먹고 있는 상태. 그게 뭐야? 과학파야.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각 물질들마다 그 어떤 특정 용매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만큼 만족할 만큼 다 녹아 들어가면 포하고 오버 상태면 과포하고 그치? 그러니까 나머지 오버된 건 건더기가 되어서 둥둥둥 떠다니겠지? 그치? 그리고 불포화는 내가 기준값으로 최대한 받아 들어갈 수 있는 그 특정 용매에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의 가루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갔다. 그러면 투명하게 다 섞여서 안 보일 거야. 오케이? 다 섞여 있는 거. 자, 이런 상태를 기억을 해둔 상태에서 생각해보자고. 자, 그러면 아까처럼 처음에 물 100g 있었어. 설탕 가루를 처음에 하나를 넣었어. 그 다음에 섞으니까 잘 녹아 들어가. 2개를 넣었어. 섞으니까 잘 녹아 들어가. 오케이? 3개, 4개, 5개까지는 잘 녹아 들어갔는데 6번째까지의 가루를 넣었더니 건더기가 계속 둥둥 떠다니네. 이럴 때 너 얘를 투명하게 만들게 하고 싶어. 오케이? 투명하게 만들게 하고 싶어. 잘 섞이게끔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하면 될까? 어느 정도?
온도를 높이거나 또 방법이 또 있어요. 네, 물 더 넣으면 돼요. 물 더 넣으면 물을 더 넣게 되면 이 가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물을 만약 내가 더 넣었다 2배로 그러면 이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100g씩마다 그 용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걔를 2배로 넓혔잖아요. 그러면 이 2배로 늘러진 양에서는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치 양이 처음 기준값보다 더 많을 거잖아. 그지? 내가 예를 들어서 배 용량이 처음에 2.5개밖에 아니었는데 억지로 이 용량을 배를 더 늘렸다라고 하면 그지? 그럼 그 상태에서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겠잖아. 2배 더 늘어나면 2배 더 그 짝바구리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용배의 양이 늘어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용질의 양도 2배 더 늘어나는 거고 용배 양이 반으로 줄면 그지? 얘가 처음에 시도한 실험이 물 100g이 아니라 물 50g이었다 라고 하면 그지? 아까 5개 가루까지는 잘 받아들였는데 6번째 스푼부터는 건더기가 되었어. 그러니까 5개까지는 여기에 받아들여가. 투명하게 섞여서 용해가 된다고. 최대한. 됐죠? 근데 이 물 100g을 듣고 있어? 같이 생각하고 있는 물 100g을 반으로 줄여서 50g. 그럼 똑같이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스푼까지는 투명해. 두 번째 스푼까지는 투명해. 그지? 근데 세 번째 스푼부터는 오버될 거야. 왜?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용매양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질량도 반으로 줄 거야. 이해된가요? 그래서 각 용질들마다 그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고체 가루 용질의 양을 나타낸 걸 그걸 우리는 용해도라고 합니다. 자, 용해도의 개념 정의를 읽어볼까요?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걸. 자, 우리 리하가 읽어봅시다. 거기 페이지 몇 쪽이죠, 우리? 14. 네, 14쪽에 보면 용해와 용액 설명했고요. 용해도 이번에 딱 나와있다. 용해도의 정의 진한 글씨로 나와있죠. 거기를 읽어주세요. 어떤 온도에서 물에 100g의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이라고. 맞아요. 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온도에서, 그죠? 특정 온도에서 각 온도에서 용매 몇 g에 기준값이 100이야 100. 용매양이 200도 아니고 용매양이 50도 아니고 용매 100 항상 정해져 있어. 왜냐면 용매양이 늘면 늘어난 것만큼 2배로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용질도 늘어날 거고 용매양이 줄면 또 줄어들 거고 그죠? 기준값은 용매 100이야. 용매 100에 최대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나타나니까 그거 우리 용해도라고 하자. 그 온도에서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만큼을 잘 녹여준 게, 잘 녹아준 게 그게 포화용해. 그죠? 그것보다 적게 녹아 들어가면 불포화용해. 많이 녹아 들어가면 가포화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하여서 거기 오른쪽에 1번하고 2번하고 3번 있거든요. 지금 한번 해줘보세요. 용해도가 고체는 네. 대부분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는데 네. 그게요. 네. 그 안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용매,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가 막 분자 운동이 빨라지겠잖아. 그지? 열을 받았을 거고, 들어갈 용질의 가루가 막 열을 받아가지고 분자 운동이 빨라져서 더 잘 섞일 거니까 최대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양도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 고체, 그러니까 내가 넣어주는 고체에 내가 넣어줄 용질이 고체인 경우. 그치? 용매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용매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녹아 들어가는 가루의 양이 늘어가. 네, 그래서 여기가 온도고요. 그죠? 여기는 용해도입니다. 근데 그람 수가, 그러니까 용매 100이라고 하는 게 쉴드 되어 있어. 용매 100g. 용매 100g. 용해도의 정의가 그거잖아.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니까 용매 100g이라고 하는 그 수치가 쉴드,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상태 안에 여기 녹아 들어가는 그 용질 가루의 양만 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너네가 주변을 볼 때 설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소금이라는 것도 있고, 그치? 또 여러분이 주변을 볼 수 있는 가루로 존재하는 것도 뭐 있을까? 제티요. 코코아 가루, 그죠? 또 뭐도 있을까? 설탕, 소금,
가루로 되는 거, 뭐, 너네가 이제 요리를 해볼 일은 없으니까, 뭐, 제티나 코코아 가루? 뭐, 예를 들어서 코코아 가루? 그러면, 여기에 성분은 서로 고유하게 다 다르잖아. 성분들이. 거기 섞여져 있는 화학적 성분 조성이 설탕이면 설탕, 소금이면 소금, 제티면 제티, 코코아면 코코아, 다 다른 화학적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양 자체가 서로 다를 거라고. 근데 다 공통적으로, 얘가 뭐 10도씨의 용매에서 녹이든, 얘가 뭐 20도씨의 용매든, 그지? 용매 온도가 뭐 60도씨든, 용매 온도가 80도씨든, 용매 온도가 100도씨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매 온도야. 용매 100g은 똑같은데, 용매의 온도. 올라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용매 온도가 더 증가하는 거잖아. 잠깐만. 그래서 용매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가루들이 받는 분사 운동의 정도가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더 잘 섞여서 예를 들어서 10도씨에서 소금이라는 애가 이만큼 녹았어. 예를 들어서 10g. 그러면 20도씨 온도가 살짝 올라가면 살짝 더 녹아 들어가. 12g. 그러면 뭐 40도씨, 뭐 28g, 60도씨, 80도씨, 100도씨 될수록 더 녹아 들어가는 가루의 양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아이는 이런 식으로 증가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용질 가루는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녹아 들어가는 양의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큰 차이를 갖는 아이도 있고. 돼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더 녹아 들어가는 양이 더 많네, 훨씬 더 많네. 돼요? 오케이? 또는 어떤 아이는 뭐 이렇게 예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식의 그래프를 보이는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용질들 가루마다 다 다른 거야. 최대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값이. 이해되겠나? 오케이. 근데 아까 지금 리아가 물어봤잖아. 선생님 그러면 그렇지 않은 애도 있어요. 대부분은 다 용질 가루가 주변의 용매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최대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가 다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애도 있냐고요. 네. 반대인 아이도 있어요. 반대인 아이. 용질이 고체가 아니면 반대의 값을 갖는 아이가 있어. 자, 내가 녹이는 그 용매의 물에다가 녹이는 거가 고체가 아니라 기체라고 생각해 봅시다. 기체가 있을 수 있죠. 왜요? 여러분 탄산수. 그죠? 탄산음료. 그럼 봐봐.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 어디다가 용매에다가 CO2라고 하는 탄산 기체를 섞어준 거죠. 얘 때문에 이제 목에 탁 때린 것 같은 아픈 느낌을 받잖아. 시원한 느낌을 받는다고 탄산 기체 때문에. 그리고 맥주나 여러분은 뭐 맥주를 마셔보진 않았겠지만 그 약간 이렇게 꿀렁꿀렁하면서 여기를 확 때리는 느낌보다 확 시원하면서 먹는 거잖아. 시원해야 그 느낌이 좀 더 세죠. 근데 얘를 여름철에 지금 현재는 한겨울이지만 여름철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탄산음료를 코카콜라를 펩제라를 이렇게 까가지고 얼음 겁나 뒤집어 내가 그걸 먹었어. 근데 내가 너무 바빠. 그래가지고 거의 땡볕에 걔를 그냥 놔뒀어. 그리고 얘가 한참 지났어. 그럼 어때요? 먹으면 그 시원한 느낌의 시원한 맛이 그대로인가요? 아니죠. 한참 지나서 얘가 그 가열되어 있는 그 땡볕의 그 온도를 계속 받아버렸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미지근해져 있죠. 그런과 동시에 우리가 뭘 관찰해 볼 수 있냐면 기포가 막 발생해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그죠? 탄산기가 하나도 없이 사라져 있는 그걸 먹을 수 있죠. 먹으면 맛 하나도 없죠. 그죠? 왜 그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기포가 많이 발생하면서 그지? 지금 목을 때리는 느낌이 왜 사라진 거야? 온도가 높아서. 그지? 그러면 이 용매 온도가 높죠? 오케이? 용매 온도가 높아서 여 안에 들어있던 탄산기체라는 이 기체 성분이 막 열 받았겠지. 온도가 높으면 용매 온도가 높으면 그지? 막 가열해주면 그러면 열 받아가지고 거기 안에 섞어 있으려고 해. 이 용매라고 하는 이 액체 안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려고 하겠어. 아니면 막 열 받아서 나의 어떤 자유도가 증가해요. 나는 이 좁은 공간 안에 있을 수 없다. 나는 더 넓은 데로 갈란다 하고서 막 빠져나왔겠어. 그치? 전자가 아니라 후자겠죠. 막 빠져나왔겠죠. 막 빠져나와서 그러면 섞여있지 않는다고. 용질에 섞여있지 않는다고. 용질에 섞여있는 걸 우린 용해도라고 해요. 용해도 값이 크다.
용해가 잘 되어 있다, 용해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섞여 있는 걸. 섞여 있지 않고 자유도가 증가하여 용질이 날아가 버린 거. 그지? 용질이, 그지? 용해되지 않고, 용해되어 있지 않고, 그지? 외부로 빠져나가. 그러니 톡 쏘는 느낌이 없고 산산기체가 하나도 없으니까 목 시원하지도 않고, 그지? 그러면 우리가 용해도라고 하는 게 뭐야? 용내 100g에 각 온도에서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인데, 용해가 많이 되어 있는 거야, 적게 되어 있는 거야? 용해가 많이 되어 있는 거야, 적게 되어 있는 거야? 용해도가 높으면 적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용해도가 감소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돼요? 그래서 아까 리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렸어요. 왜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다 녹아 들어가냐? 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안 늘어나는 것도 있다고요. 상온에서 그 내가 녹이고자 하는 녹이는 물질이 뭐인 경우에? 용질인 경우에. 돼요? 녹이는 물질이 용질인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녹아 들어가는 물질이 녹이는 물질이야. 녹아 들어가는 물질. 녹아 들어가는 물질이 뭐인 경우에? 용질인 경우에는 온도가 높으면 용해도가 감소하더라. 오케이? 그럼 반대로 그 기체를 막 액체 속에 막 빡빡빡 집어넣어서 섞여있게끔 하고 싶은 게 그게 용해도잖아. 그치? 그러면 온도만 영향을 받을까? 얘가 기체거든 지금 탄산음료가. 그럼 온도만 영향을 받을까? 뭐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증가할까? 압력이. 그치? 우리 보유가 샤르법칙 배웠잖아. 외부 압력을 막 증가시켜줘. 우가 들어가라고 막 해. 그럼 외부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체가 더 액체 속에 더 많이 질서정연하게 섞여 있겠지.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이 기체를 누르는 힘이 작으니까 바깥으로 막 기체가 날아가려고 할 거고. 그래서 거의 탄산음료 공장에서든 대부분은 압력을 가해줘서 외부 압력이랑 내부의 기압을 높여줘서 기체를 특정 공간 안에 막 주입을 해놓고요. 얘를 병을 딱 따는 순간 대기압, 일기압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지면서 기포가 확 오는 거야. 거기다가 막 쉐이킹을 해놓고 나서 얘를 탁 따면 슉 나오는 거죠. 기체 용해도가 감소돼서 섞였던 기체가 다 외부로 날아가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이는 거겠죠.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조건. 언제 들면 머리가 따뜻해서 대머리일 것처럼 머리가 따뜻해서 머리가 다 벗겨질 것 같고, 끄면 춥고. 오늘 날씨가 좀 추운 편이에요. 자,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기체 용해도는 감소하더라. 그죠? 그리고 압력이 높으면 기체 용해도는 어떻게 된다? 그지, 증가하더라.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돼. 그게 여러분 오늘 제가 두 번째 들어와서 개념을 설명하려고 했던 4번 기체 용해도예요. 거기 14쪽 아래 봐봐요. 기체 용해도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그죠?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기체는 값이 달라지므로 온도와 압력 함께 표시해야 되는데, 자,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감소하죠? 자유도가 증가해서 물속에 안 섞여있고 막 날아갈 거야. 그래서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면 할수록 이 안에 기폭이 아니라 여기 뿅뿅뿅뿅 보이는 기포 발생량이 많을까 적을까? 생각해봐. 자, 기포 발생량이 많을까 적을까? 용해도는 섞여있으려고 하는 정도. 근데 안 섞여있고 나가고 싶어요 하면 할수록 나가려고 하는 값이 많을수록 기포는 더 많이 발생돼서 바깥으로 돌출돼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기포 발생량이 많다는 건 용해도가 낮다는 거예요. 기체 용해도가 적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체 용해도가 적을수록 기포 발생량은 어쩌더라? 많더라. 그치? 반비례 관계라는 거 생각해야 돼. 섞여 있으면 가만히 섞여 있어. 근데 안 섞여 있고 날아갈 거야 라고 하면 기포가 많이 생겨서 뿅뿅뿅뿅뿅 나가고 있는 상태로 보일 거예요. 되겠어요? 확실히? 진짜로? 정말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온도에 관련된 거 설명해주고, 두 번째 압력에 대한 거 설명해주고 있죠. 자, 탄산수가 있는데 뚜껑을 지금 간단하게 그냥 비닐로만 막은 거라 아주 케이스를 잘 꽉꽉꽉 동여낸 거랑, 그죠? 기포 발생량은 자 봤을 때 지금 압력이 낮을수록 지금 오른쪽이 지금 뚜껑을 여는 거네, 그지?
오른쪽 B가 뚜껑을 연 거고 A는 뚜껑이 공장에서 잘 패킹돼서 압력이 높아 있는 상태에서 잘 패킹해서 들어간 거고 내가 뚜껑을 딱 깠어. 그러면 촥 하고 기포가 많이 발생해서 나오지. 오른쪽 B처럼. 그지? 그러면 대기압 1기압하고 똑같은 상태처럼 기압이 낮아진 상태로 보이다 보니 여기는 기포가 많이 발생돼서 촥 하고 나온 거고 그걸 하기 전에 막 쉐이킹을 했다 그러면 더 많이 나와서 막 빨리 분출되어 나려고 하는 거죠.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오른쪽에 자 지금 4번과 5번 있고요. 1, 2번 있는데 4번과 5번을 한번 여러분께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4번 지금 해줘봐. 4번, 5번 그리고 칠판을 좀 지워볼게요. 할만했습니다. 자, 볼게. 자, 일단 지금 3번 아까 쉬는 시간에, 그지? 잠깐 카메라 꺼진 시간에 3번을 풀어본 것 같은데, 그래도 15쪽을 같이 풀어보고, 당연히 숙제 먼저 내줄게. 그지? 숙제는 어디냐? 여러분이 페이지 22부터, 이거 체크해봐요. 22부터. 바로 오늘 집에 가서 숙제 미리 해주세요. 22쪽부터. 23쪽에 있는 10번까지. 와, 22부터. 그래서 거기에 체크하시고요. 10문제. 거기에 추가로 25쪽에 20번하고 21번, 그 다음에 1번. 25쪽. 1번. 20번, 21번, 1번. 연습을 잘하면서 합시다. 왜 그때 가서 또 하나도 모르겠어요, 몰라요 하지 마시고 한번 잘해봅시다. 일단 1번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용매, 용질, 용해 현상 배웠잖아요. 설탕같이 녹는 물질을 용질, 물과 같이 녹이는 물질이 용매, 그지? 그리고 설탕이 물에 녹는 현상을 용해 현상이라고 하더라. 예전에 퍼센트 농도도 여러분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어, 그지? 퍼센트 농도가 각하는 거 넘어갈까? 100분율로 계산한 거죠. 그지? 무엇을? 용액 안에 용질이 얼마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용액 안에 용질이 특정 용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100분율로 표시해주는 수치가 퍼센트 농도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용액의 양 분의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 곱하기 100이야. 오케이?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 그럼 용액은 용매랑 용질 다 더한 거죠? 그리고 용질만. 그죠? 그러니까 물 더하기 소금 분의 소금 S량 곱하기 100.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잡아드렸고요. 1번 퍼센트 정도 수학에서 배우잖아요. 알고 계셔야 돼. 여기 좀 응용된 난이도가 높은 게 혹시 학교 학습지에서 특정 학교 단원에서 나오게 되면 학습지 갖고 와서 저희는 퍼센트 농도를 되게 어렵게까지 또 공부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때 내신 때 시험 대비할 때 요청하셔야 돼. 알겠죠? 산수가 안 돼요 이런 애들 있으시니까 도와드릴게요.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2번 용해도 곡선에 대한 설명에서 OX 물어봤을 때 용해도는 같은 물질이더라도 온도에 따라 다른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같은 물질이더라도 온도에 따라 다르니까 물질 특성이 아니라 왠지 그럴싸해 보이죠. 수치가 다 달라지니까. 근데 그 온도에서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용매 100g일 때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는 모든 물질이 다 같지 않아. 특정 물질만 그 값을 고유하게 가져. 오케이? A 물질은 이렇게 갖고 B 물질은 저렇게 갖고, 그죠? 특정 물질만 이 값을 고유하게 갖거든. 됐죠? 그러니 물질의 특성이다 아니다? 이다. 물질 특성이 맞다. 오케이? 각 온도마다 최대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의 양이 다 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약간 증가하는 건 같은 값이기 때문에, 그죠? 오케이? 맞다. X다. 거기는 설명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너 틀렸다. 학교 선생님한테, 학원 선생님한테 배웠다.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배웠다. 그래서 X야. 두 번째, 용해도 곡선은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그래프로 나타냈죠? 맞죠? 맞다. 자, 그 다음에 용해도 곡선상의 점은 그 온도에서 이 온도에서 특정 뭐라는 물질이 A라는 물질이 이 온도에서 최대한 용질 가루를 예를 들어서 10을 녹일 수 있다. 그지? 용매 100g에
10g까지를 최대한 녹일 수 있어요. 용매 100g에 이 온도가 10도씨일 때.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서 온도가 예를 들어서 60도씨다. 그지? 용매 온도가 60도씨다 라고 하면 60도씨 온도에서는 자 얘가 최대한 녹아서 110g까지 녹일 수 있어요. 까지라고. 포화용액이 투명하게 포화용액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치까지를 라인 지점으로 그어서 곡선으로 나타내준 게 용해도 곡선이야. 되겠어?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까? 자, 리하, 리인이지? 리안 아니지? 맨날 헷갈려. 리하, 리인이.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 온도 A라고 하는 물질이 60도씨 온도에서 110g까지 녹아 들어갈 수 있대. 그지? 그러면 최대한 녹을 수 있을 만큼 최대치만큼의 그 용질 가루를 다 녹여준 거거든. 그럼 얘는 과포화용액이야, 불포화용액이야, 포화용액이야. 이때는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 가루만큼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니까 포화용액이지. 맞지? 오케이 돼요? 오케이 포화용액이야. 근데 포화용액일 건데 오케이? 그러면 이 포화용액 상태에 이 물질의 퍼센트 농도를 구해봅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 100 플러스 100 플러스 110분의 110 곱하기 100 해요? 야 너무 빨랐어요? 아니요. 이신정심이었지 같은 마음이었지 네. 왜 100 플러스 110이야? 이게 그지 용매 100g이 그지 근데 애들이 많이 놓치는 게 지금 현재 그래프에서는 용매 100이라고 크게 내가 수치가 써져 있지만 대부분은 용해도 값입니다 라고 해서 얘가 용해도예요 라고 하고 여기 숫자만 110만 이렇게 딱 써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친구들이 110분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100분의 물 100이라고 생각하고 110 곱하기 100 이렇게 해버려. 맞을까 틀릴까? 틀려. 왜냐면 여기는 소금물 용액의 양이어야 되잖아. 그지?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이어야 되잖아. 근데 얘 100은 용매의 양만 체크하는 거고 물과 소금을 다 더해야지만 용액이 아니니까 최대치 물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 분의 용질의 양 곱하기 100 이렇게 해줘야 맞겠죠? 그래서 포화용액의 이 시점에서의 퍼센트 농도를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써줘야 맞는 겁니다. 잘했어요. 됐죠? 섀도우 되어 있어. 110은 용질의 양만 써져 있지만 용매 100g이 숨겨져 있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다. 많이 놓치는 걸 먼저 잡아드렸다. 그 다음 설명했고요. 그러면 3번 라인 위에 있는 건 포화용액 맞고 4번 용해도의 곡선의 기울기가 작을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크다. 맞을까? 틀릴까? 틀리죠. 작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이 제일 작긴 합니다. 염화나트륨이 소금이거든요. 염화나트륨이 좀 제일 작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곡선의 변화가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B가 이래요. 오케이? 근데 어떤 아이는 이렇고요. 특히 질산칼륨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되게 큽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울기 차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온도에 따른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최대치의 양이 더 많다. 그지? 그래서 X. 자, 3번은 했죠. 그죠? 왜? 정의로 따지면 돼. 물 25g에 최대한 어떤 용질 가루를 10g을 녹였는데 다 녹아 들었다. 포화 상태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물질의 용해도 값을 구하라. 용해도의 정의가 용매 100g일 때니까 얘가 4배 늘어나면 용매가 100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가 4배 늘어나면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 가루도 똑같이 4배 늘어나기 때문에 40이 우리가 원하는 용해도 값이 되더라. 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 용해도를 쓰세요라고 하면 뒤에다 g이라는 단위를 주로 쓸 필요까지는 없어. 왜? 이미 용질의 g수라고 하는 키워드를 포함해서 갖고 있으니까. 되겠어요? 오케이? 듣고 있죠? 리아 듣고 있죠? 네. 눈뜨고 주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 진짜 저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자, 4번 가볼게요. 자, 그래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 이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염화나트륨, 황산물이 황산까지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개가 있을 때 분산까지. 1번,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누굴까요? 질산칼륨. 네, 질산칼륨이에요. 질산나트륨도 아니고 질산칼륨이 온도가 낮을 때는 조금 녹아 들어가다 온도가 높으니까 엄청 많이 녹아 들어가죠. 그래서 그 드라마틱한 차이를 골라주면 되는 거라 질산칼륨이고요. 자, 2번 같은 문제. 70도씨 물. 그러면 X축에서 70도씨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X축에서 70도씨를 찾고 물 100g에 질산나트륨. 그러면 그래프에 존재하는 질산나트륨을 찾으면 되죠. 그죠? 질산나트륨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지금 70도씨가 있는 것 같아. 그죠? 용매 온도가 X축이니까 온도 70도씨. 맞죠? 여기에 질산나트륨을 녹여서 포화용액을 만든 다음에 20도씨로 냉각을 시켰대. 그지? 그러면 입이 고온의 상태에서는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용질의 가루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얼마까지 받아들일 수 있대요? 얼마야 여기 좋지? 얼마야? 140이요. 그죠? 140이죠. 그러니까 140이라고 하는 그 질산나트륨을 다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네 스푼 하면서 막 해서 투명한 상태로 140g까지 건더기가 없는 상태까지 다 녹여준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얘네들을 70도씨 용매 온도였기 때문에 얘를 서서히 식히잖아? 그대로 놔두고 식히잖아? 근데 그대로 놔두고 식히면 바로 건더기가 어딘가의 결정으로 바로 붙여지진 않고요. 집에 있는 일회용 나무젓가락 같은 거 많잖아. 일회용 나무젓가락 같은 거를 여기다 꽂아. 그리고 여기 가운데다가 이제 집에 있는 뭐 명주 실이나 반지꼬리에 실 돌아다니거든. 실 하나만 딱 맞춘 채로 놔둬서 가운데다가 놔둔 다음에 얘를 식혀 점점.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얘 자체의 질산나트륨이 만약 색깔을 파란색을 갖고 있다면 막 식어질수록 파란색 결정 같은 거가 실에 엉거붙어 있는 걸 관찰해 볼 수 있어. 왜?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진 온도에서 투명한 상태로 최대한 있을 수 있는 양이 적거든. 투명한 상태로 녹아있을 수 있는 건 다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의 액체 상태와 비슷하게 섞여 있는 거고 오버된 양 정도만이 식혀지면서 먼저 넣어준 오버된 양 정도만이 얘가 결정처럼 여기에 이렇게 해서 석출이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석출이라고 해. 낮은 온도에서는 조금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낮은 온도에서 얼마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어? 거기 봐봐. 그래. 낮은 온도에서는 20도씨 온도에서는 질산나트륨이 얼마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 87. 네, 거기 점점 친절하게 나와있죠. 87g까지. 그치? 그러면 얼마가 섞여있지 않고 오버돼서 석출되어 나오겠어요? 53이요. 네, 140에서. 왜? 처음부터 고온의 상태에서 140g의 용질이 섞여 있었으니까. 여기서 저온의 상태 20도씨에서는 87g까지만 투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 산수죠. 너무 뻔한 산수잖아. 산수의 뜻이 얼마야? 53g. 그죠? 산수를 할 수 있는가? 못한다. 이걸 보는 거죠. 네, 보는 거예요. 그래서 53g이 석출됩니다. 여기서 석출되는 질량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용해도를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그럴 때는 g이라고 하는 단위까지 써줘야 돼. 석출된 용질이 53g이에요 라고. 됐죠? 자, 그럼 5번. 자, 그러면 우리 압력에 따른 기체 용해도 설명이 됐네. 탄산음료 뚜껑을 딱 열었을 때, 그죠? 하얀 거품이 생긴 건 압력이 어떻게 돼서? 낮아져서. 그리고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감소해서 기포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 내일까지 숙제를 해오실 수 있겠죠? 질문 있어요? 아니요. 와, 완벽히 다 이해했어요 오늘 수업? 네. 진짜로? 네. 베리베리 굿? 진짜로? 네. 질문 없어? 알겠어. 그러면 퇴근합시다. 고생했어. 네.